네, 다시 한번 멋진 강연 들려주신 이혜인 디렉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강연을 듣고 나서 그리고 평소에 이혜인 디렉터님께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사전에 이혜인 디렉터님께 궁금하신 것들을 받아봤는데요. 여기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주신 다양한 질문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혜인 디렉터님께서 하나씩 뽑아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렉터님 혹시 하나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제가 뽑았는데요. 읽으면 될까요? 네, 제가 뽑은 질문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꿈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는 일과 이가 되기 위해 준비하셨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면서 준비를 뭘 하셨는지, 그리고 디렉터로 일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꿈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가진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되게 삶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꿈이 디렉터는 아니고 어떠한 직업적인 걸로 정의를 잘 하지는 않아서, 다만 저한테 지금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이제 제 주변이 아무래도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간에 회사가 없이 좀 앨범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랑 친한 스타일리스트, 저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이런 거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면서 사담으로 시작한 일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게 됐어요. 이제 아도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아도라라는 가수의 Make You Dance라는 이제 비비지의 은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앨범을 냈었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제 첫 번째 디렉팅의 결과물이었고요. 이제 그걸 보시고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번 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어차피 그때 딱 백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아르바이트를 할 바에는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떠한 거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을 벌리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습을 하다 보니까 또 어찌저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제가 디렉터라는 걸 아실 만큼 여기저기 막 기사가 나가면서 이걸 못하면 마치 다 내 책임이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럼 이왕 할 거 어차피 똑같이 시간 쓰고 똑같이 열정을 써야 되는 거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짜 약간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크게 엄청난 이제 경로가 특이하다 보니까 엄청난 준비를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지낸 삶이 제가 디렉터를 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 경험이라는 배움을 준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회사들에 있었는데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스태프들이랑 손발을 맞춰보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더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것들을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연락을 해서 이제 섭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춤 선생님, 제 보컬 선생님, 제 스타일리스트, 제가 다녀봤던 여러 가지 헤어 메이크업 샵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들을 했고요. 정확하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지하실에 막혀서 데뷔라는 꿈만 꾸고 있다 보니까 나 나중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생각들 중에 여러 가지를 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팀에 또 씌워보고 이러면서 되게 재밌는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 중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라고 주셨는데 저는 제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날, 음원 발매 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지내고 보니까 그럴 때는 아니었고 멤버들이 좋아할 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제 마음에 드는 앨범을 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라고 하는 대로 이제 내는 거다 보니까 항상 그게 아쉬웠는데 한 번이라도 멤버
멤버들이 이 가수라는 직업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거 나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을 내가 선물해주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가 가장 보람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뒤에서 혜인 디렉터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는데요. 꿈이 길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앞으로 꿈이 딱 직업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길처럼 꿈꾸라는 말씀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혜인 디렉터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이 디렉터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너무 알 수 있는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더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있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크게 넘어지고 좌절했을 순간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20살 초반에 불안했던 시절 이후로는 제가 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멋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꺾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혼자 아무리 빌드를 해도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제 좌우명이 믿음이 이끌어줄 테니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꺾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 끼리끼리라는 말 아세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제 주변을 항상 멋지고 제가 닮고 싶은 사람들로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런 말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대요. 근데 환경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못 바꾸고 나는 남도 못 바꾸는데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자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랑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가 나누는 이 대화들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막 나누는 유머 코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남을 비하하면서 뭐 웃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한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주변을 굉장히 빛나고 멋진 사람들로 많이 채워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언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힘들고 무너질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자신감이 떨어졌으니까 약간 뭣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너무 멋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멋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걸 보면 나도 뭐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대충대충 생각하는 좀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좀 무너지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너무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겨낼 수 없거든요. 내가 우울한데 내일부터는 행복할 거야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다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에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금 기대해 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힘든 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보고 싶어서 오히려 발버둥을 치다가 더 나랑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저희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뽑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직업이나 진로 관련이 아닌 인생의 최종적인 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요. 최종적인 꿈이 있다면 저는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아이돌을 했었고 지금은 디렉터를 하고 있고 이 다음 스텝으로 내가 어떤 걸 해나가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제 꿈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에 하는 것 이게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게 제 꿈 못 이뤘으니까 꿈인 건데 매번 모든 게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딜 가나 여러분 이제 빌런이 한 군데씩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뭔가 책임지고 제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과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일을 한 번은 해보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결정권자가 돼야 하겠죠. 이제 저한테 인사 결정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 하고요. 이거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그만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제 롤모델 중에 한 분이 JYP 이제 박진영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이돌 때부터 박진영 선생님을 롤모델로 꼽았어요. 다들 특이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걸그룹 하는 애가 왜 롤모델을 박진영으로 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그런 게 멋있었어요. 플레이어로 내가 잘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후배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살 빼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 나 빼고 이런 일이 있다던가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걸 타인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은 본인도 못하면서 내로남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뭔가 사업적으로 그렇게 이뤄내는 모습도 제가 나중에 꼭 도전해보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면 쟤는 왜 저러지? 자꾸 이렇게 비난만 하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 자신을 봐도 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남부터 비난하는 제 모습을 보고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답변이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시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가지 질문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나의 일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의 맛을 제대로 보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라서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선 이게 왜 눈에 들어왔냐면 제가 최근에 원래는 저 혼자서 일을 했어요. 제 관련 업무는 저 혼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저를 도와줄 직원분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면접을 보는 면접관도 되고 몇백 개가 넘는 지원서를 일일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업무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업무 특성상 제가 조금 더 보게 되는 분야가 있고 또 업무랑 상관없이 어느 기업에서 어느 사람이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도 이거는 굉장히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봤었던 건 저는 잡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랑 함께 그림을 그려나갈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얼만큼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를 1순위로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디렉을 주는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의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빨간색 옷 입어볼까? 주황색? 이러면은 받는 사람도 뭐 입으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이 명확한 사람, 그게 가끔은 틀릴 때도 있겠지만 틀리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1순위로 뒀습니다. 요즘은 이제 취업할 때 이걸 보면 불법이긴 하대요.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인스타그램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첫 번째로 면접할 때 보러 복장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왜냐면 디렉터라는 직업은 뭔가 당사자도 모르고 있던 어떠한 색깔을 끄집어내서 매력적으로 빛나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스스로를 디렉팅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디렉터랑 관련 있는 직업을 꿈꾸셔도 혹은 아니어도 굉장히 도움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나 스스로를 디렉팅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제 카페 알바생 한 명을 뽑아도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좀 여러 번 분석해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T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이제 팩폭을 많이 해주실 텐데, 이제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면서 다양한 옷도 입어보고 다양한 말투로도 이야기해보고, 이제 말을 빨리 하냐 느리게 하냐, 머리가 기냐 짧냐, 옷을 밝게 입냐 어둡게 입냐, 안경을 쓰냐 벗냐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군에 맞는 모습으로 나를 디렉팅 해보는 것,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K-POP 걸그룹을 디렉팅 해야 하는 사람을 뽑는 자리였으니 너무 정갈하게 위아래로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고 FM스럽게 오신 분들은 다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조금 더 저는 저보다 센스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거든요. 저는 메타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가 스타일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꾸미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를 도와줄 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런 분으로 뽑았고, 이제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제 회사분들이 이제 먼저 겪어보신 선배님들이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밑으로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잔소리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차피 저랑 일할 사람 제가 뽑는 건데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일도 처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번도 디렉팅을 해본 경험도 없는 분이셨고, 경력직 분들이 몇백 개 포트폴리오를 보내줬었거든요, 이력서를. 근데 그 경력직 분들을 다 하지 않고 이분이랑 했었던 어떠한 이유들 중에 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SNS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삶이 녹아 있잖아요. 보통 SNS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도 꾸며낼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것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보고 뺏겨도 돼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나의 SNS에는 나의 감성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주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되게 웃는 인상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30대부터는 얼굴에 웃는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자주 웃는 근육대로 발달을 한대요. 자주 쓰는 근육대로. 그래서 막 옛날에 아버지들 보시면은 막 근엄하게 막 인상 쓰고 있고 그러면 결국 그 근육대로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저는 모든 일이 그렇다 생각하는데 맨 비즈니스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호감을 사는데 웃음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웃는 인상으로 밝게 대해주시는 모습에 이게 막 시끄러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그냥 이렇게 미소를 짓는 모습이 예쁘셔서, 그래서 그분이랑 저 매일 웃으면 기분이 안 나쁘겠다,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양한 직종을 원하실 텐데 그 사람들도 이제 뽑는 입장이 한번 돼보시면은 원하는 사람은 비슷해요. 당연히 찡그린 사람보다는 웃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긍정적이면 좋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원하는 직군들에 맞는 디렉팅을 또 본인이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모두 대학생 신분
학년으로 있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답변이 더욱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뽑고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 더 뽑아주시겠어요? 굉장히 긴데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나띠 같은 경우는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실력은 출중했지만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키오라에서 꼭 맞는 캐릭터와 스타일을 찾아 제작진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출자로서 출연자 혹은 프로듀싱하는 대상에 꼭 맞는 캐릭터와 스타일을 잘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는 저는 저한테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귀찮은 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되게 크게 하는 덕션의 어떤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가장 큰 방법은 PD랑 그 유튜브 출연자가 연인만큼 친해지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나띠라는 친구가 이번에 이제 슈거코트라는 곡으로 조금 사랑을 받았는데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그 친구랑 제가 이제 아이돌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인연으로 한 5년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같이 연습생 생활도 보내고 숙소 생활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 저희 회사에 이제 다른 분들은 나띠랑 시간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면적인 이미지만 보신 거예요. 그동안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었던 모습들 그리고 나띠라는 친구는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한 전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회사에서 판단하셨던 나띠 어리니까 어리고 귀여운 컨셉으로 짠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결과물들을 저희 회사도 봤다 보니까 약간 뭐 그냥 춤 좀 잘 추는 애니까 춤 잘 춰 보이는 거 약간 빡센 노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 나띠는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음악에 맞았어요. 조금 더 R&B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힙한 노래를 사랑하는 친구였고 음악으로 따지면 웨스턴 음악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뭔가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슈거코트라는 곡을 회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노래가 가이드가 원래 남자 곡이기도 했어가지고 이거는 아이돌이 부르기에 너무 딥하다. 그리고 타이틀곡 같지가 않다. 타이틀곡은 댄스가 빡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막 그런 노래가 아니지 않냐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막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나띠가 진짜 잘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구구절절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진행을 하게 된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으로는 제가 나띠에 대해서 알려고 한 만큼 그만큼 딱 뭔가 구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띠가 스타일링적으로는 풀백 앞머리를 잘랐는데요. 이제 자른 이유는 저는 이제 연예인이라는 게 이미지 소비가 많이 될수록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신선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이전에 나띠를 다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제일 나띠 안 같을 수 있을까 해서 가발을 여러 가지 색깔로 사가지고 뭐 씌워보기도 하고 별 난리를 다 쳐봤어요. 그러다가 앞머리 가발을 이렇게 싹 대봤는데 뭔가 이전에 있었던 이미지랑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잘라보자고 평생 살면서 앞머리를 잘라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꼈을 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나띠의 모습은 조금 모델 같고 약간 켄달 제너 같고 묘한 느낌이 있는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서 그런 캐릭터를 모티브로 많이 조금 투영을 해서 입히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멤버별로 약간 다양한 좀 감정선의 표정을 놓고 좀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멤버 중에 벨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대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원래 성격이 사랑스러워요. 막 약간 푼수 같고
근데 그런 매력이 너무 성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그걸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스타일링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음악을 해야 하고 어떤 비디오를 붙이면 얘가 좀 다양한 그런 이 아이의 다양한 표정들이 나올까?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화냈다가 이런 다양한 매력들이 나오는 비디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멤버별로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매력이 있잖아요. 막 그거를 좀 끄집어내주려고 한 것 같아요. 뭔가 억지로 이걸 뭔가 씌운다기보다는 요즘 억지로 씌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있죠, 인스타 라이브 방송도 있죠, 뭐 버블 뭐 이런 것도 있죠. 어차피 성격이 다 나올 건데 이거를 내가 시크한 넌 신비주의라고 해봤자 이게 어차피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질감이 없이 이 친구들이 본연에 가진 매력 중에서 최대한 내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답변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맞다는 게 답변을 통해서 정말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모든 답변 하나하나가 정말 저희 관객분들께 힘이 되고 꿈을 꾸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원이 되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인 디렉터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기 전에 혜인님께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여자 아이돌 키스 오브 라이프의 신곡 앨범을 여기 계신 혜인님의 친필 사인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저희가 미리 나눠드렸던 번호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하나 뽑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발. 미쳤다. 57번 57번 관객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 보여. 개부러. 네,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무너질 뻔한 일이 좀 많았어서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혜인님의 너무 건강한 마인드가 강연을 통해서 잘 전달된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더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이 선물 받아가고 싶으신가요? 네. 네, 그럼 한 명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1번 41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최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평소에 혜인 디렉터님께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강연을 듣고 나서 궁금하신 게 생기셨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처음 보고 너무 예쁘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강연 들으면서 저도 되게 요즘 되게 엄청 다양한 걸 도전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들어서 이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좋은 강연의 답변 그리고 선물까지 준비해주신 혜인 디렉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인 디렉터님 이렇게 좋은 강연 너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대학 생활을 똑바로 못했어요. 이제 반 학기 다니고 자퇴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학에 오니까 뭔가 저도 엄청 에너지를 받아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진짜 약간 감동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요즘 삶이 굉장히 기니까요. 뭔가
A라운드에서 꿈꿨던 게 안 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B에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C에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됐다가도 안 되는 게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로 여러분 주변 채우시면서 만약에 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좀 꺾인다 하면은 저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또 응원하고 그럴 테니까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응원해주는 거 보면 나도 좀 뭐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다거나 하면 제가 DM을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DM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꼭 답변 잊지 않고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감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혜인 디렉터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선물 받았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혜인 디렉터님 덕분에 이렇게 저희 공개 방송이 다른 학우분들께서도 각자의 꿈을 향해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혜인 디렉터님과의 인터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와.